눌릴 것 같지만 절대 눌리지 않는 코인들, 이제 언제 빠질지, 언제 새로 잡아야 되는지 이게 조급해 하시는 분들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1시간 봉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쭉 빠졌다가 새벽에 다시 이렇게 쭉 말아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프가 없어요. 지금도 역프예요. 사실 역프는 자신감 있게 진행을 해도 되는 기간이긴 하거든요. 그러나 조금 걱정되는 것은 제가 이제 일요일 날 되면 요런 이 윗꼬리들이 발생을 할 거다. 근데 비석까지는 안 나와서 좀 다행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알트들을 보면은 요런 캔들이 나온 게 좀 있어요. 물론 뭐 도지 같은 거는 힘이 세서 더 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구간들이 좀 있는데, 제가 요번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도 이런 거 오르는 거 보면서 좀 느낀 게, 제가 에센3 할 때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영상에서 이걸 말씀 못 드렸거든요. 까먹었어요. 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저번 영상에 9메이저의 역습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니까 9메이저가 오르면 이게 사실 17년 상승장 때도 있던 코인들이라 올드 유저들의 이 향수가 있어요. 이걸 자극할 수 있다. 그러면 온갖 사람들이 다 돈을 끌고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그럴 의도로 좀 얘네들을 펌핑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에이다를 올라가는 거 보면요. 얘가 지금 한 5일, 6일 만에 이만큼 다 올리잖아요. 여기 보시면 얘가 어디까지 올려줬냐면 요 3월달 물린 사람들부터 지금 4월 정도까지 해서 물린 사람들은 다 구출해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발동 걸리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예전에 이런 모양들보다는 사실 어떤 식으로 올렸냐면 이제 세일을 보잖아요. 제가 나이키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세일 보면은 각이 요렇게 올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에이다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각이 완전 다르죠? 이 각이랑은 완전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다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한눈 팔거나 살짝 삐끗하면 가격 차이가 엄청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홀딩하는 전략도 좋지만 홀딩을 할 거면 끝까지 홀딩을 해야 되고, 그죠? 4848 할 거면 끝까지 4848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이런 변동성에서 다시 도미넌스가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주봉 이동평균선 여기 있죠? 여기 58.73 뭐 이런 거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확정적으로. 자, 그 다음에 얘가 반등을 주고 있는데 한 요런 60%대까지 반등이 만약에 온다면 여기서 올라가는지 다시 떨어진다면 여기는 리테스트를 하고 추가 하락을 한 거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알트 비중을 좀 더 늘려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이게 비석도 좀 뜨기도 했고, 그쵸, 이런 비석들이 좀 조금씩 이제 윗꼬리가 뜨기도 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지금 비트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그럼 정말 얘가 보통 이게 이런 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도 그렇고, 보시면 이걸 다 꺼볼게요.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렇게 강할 건 보통 7개월 8개월 횡보는 처음이라 위로 고각 상승하면 강할 건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강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서, 강하면 좋은 거죠. 그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아까 보시는 것처럼 에이다 같은 큰 시총들도 마음만 먹으면 바로 저렇게 올릴 수 있는 게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누가 가냐가 언제 가냐, 그냥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덜 오른 거 사서 오를 때 파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긴 해요, 상승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못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 제일 배 아픈 상황이 뭐냐면, 내가 들고 있는 건 안 가는데 갑자기 개 뜬금없는 에이다 같은 애들 있죠. 에이다를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답답했던 코인들이 먼저 가고 있으면 사실 그거에 가는 걸 보면서 내 것도 나중에 오를 때 되면 오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건데,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사람이라. 저도 배가 아플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죠, 투자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각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오르냐면 여기부터가 신고점일 거예요. 여기가 이제 여기부터 신고점이거든요. 보면은 여기서 신고점인데 오르고 횡보하고 오르고 좀 눌림 주고 오르고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알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여기부터였어요. 이때는 원래 알트가 좀 같이 가다가 이런 데서도 이때부터 슬슬 도미가 미친듯이 오르면서 알트가 더디게 상승하고, 그때 막 비트코인 형제들만 가다가 이더랑 비트코인 형제 이런 거만 가다가 마지막엔 비트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도미넌스가 어디까지 올랐냐, 얘가 70%까지 올랐어요 이때. 그죠? 이때 보면은 여기서부터 12월부터 쭉 오르면서 70%까지 올랐는데, 그렇게 만약에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도 한번 빵 떨어지고 이렇게 올랐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11월 말에 빵 떨어지고 올랐잖아요. 이게 만약에 빵 떨어지고 오르려고 하는 거라면 비트코인을 아직 들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뭔가 요번에 사이클이 되게 컴팩트하게 간다면 17년과
1년이 합쳐져서 컴팩트하게 간다면 그러면 비트가 오를 때 알트가 더 오르는 과정을 짧게 반복한 다음에 빵 끝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도 계속 들어오고 막 난리 났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거 소소밸류라고 스테이블 코인 총 마켓캡 보는 게 있는데 최근에 얘가 오르다가 좀 주춤했던 이유가 테더의 경우는 계속 오르는데 USDC가 좀 빠졌어요. 여기 보면은. 근데 이게 다시 회복했고 테더는 더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전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더 올라가면은 2022년 4월 거래를 돌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알트들이 최소한 22년 초반의 가격은 갈 수 있다라는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알트들이 태초를 보냈잖아요. 비트가 8개월 횡보하면서 태초 마을을 다 가니까 여기 지금 에이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 태초 마을 갔단 말이에요. 이런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바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얘 트럼프랑 또 관련된 게 또 있어가지고 찰스 호스킨슨이 트럼프의 자문단에 합류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오르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메타를 타니까 더 가는 그런 건 있지만 메타를 타서 더 간다는 건 사실 처음에 선도할 때는 그게 맞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얘도 어느 지점이 되면 좀 주춤하는 구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높게 뜨면 여기 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거래량이 뜨고 눌림 온 다음에 한 번 더 가서 쭉쭉쭉쭉쭉쭉쭉 눌림목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얘가 그 다음에 이제 눌림목이 올 때쯤 돼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더 오르는 게 뭐가 있지? 안 오르는 게 뭐가 있지? 하면서 뭐가 되냐면 자금이 순환이 돼요. 그런 식으로 알트장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면은 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마음만 먹으면 엄청나게 빠르게 올릴 수 있겠구나. 에이다가 그래서 시총이 굉장히 그래도 큰 코인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전체 시총 순위가 지금 9등인데 이걸 들어가 보면 마켓캡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빨리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시총이 어디였냐? 940억 불이라는 거. 여기까지도 갔었다는 거. 2021년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보면은 얘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금방 올릴 수 있구나. 그리고 21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있고 그때보다 비트코인이 더 오르고 있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마켓캡 은 940억을 찍었었구나. 에이다는. 그럼 다른 애들도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차례가 오면 금방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요즘 스테이블코인 들어오는 거 심상치 않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거예요. 이게 전체 자산시장의 자금인데 요게 좀 올라주면서 스테이블 오르면 더 좋다. 근데 이제 요게 떨어지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오르고 코인이 오르면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저는 마지막에 이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가다가 그쵸? 계속 가다가 주식도 올라요. 계속 이 자금이 찍히니까 계속 신규 자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럼 이제 돈을 푸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주식이 오르면 사람들이 사실 코인이 올라도 그냥 몇몇 사람들만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올 거지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주식에 빠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주식도 나름 잘 가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식이 상승이 생각보다 더딘데 코인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막 올라요 막. 그럼 얘네들이 배가 아파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인의 자금이 많이 오르는데 주식의 자금이 이탈하거나 더딜 때 그때 얘가 자금이 몰리면서 마지막 상승을 쫙 만들어내고 장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항상 상승장 막바지는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1년도에 들어온 거잖아요. 왜냐면 코인의 자체적인 상승은 아침이라 말이 좀 꼬이네. 코인의 자체적인 상승을 보시면 21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데서 사실 $10,000부터 65,000달러까지 갔다면 여기 40,000달러 부분까지는 4배가 오른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온 건 이때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왜? 도미넌스가 이때는 높았고 비트만 거의 갔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비트만 거의 갔다는 거는 다른 애들이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덜 올랐다는 거고. 여기서 부터 시작하면서 알트가 갑자기 미친 듯이 요 최근의 상황처럼 빵빵빵빵빵빵 터지면서 신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규들은 언제 들어온다? 알트장이 시작되면 들어오는데 지금 거래대금 미어 터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슬슬 들어올 겁니다. 신규가 들어올 거예요. 이제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됐고 근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억제시켜주는 게 뭐다? 미국 증시가 계속 좋아야 돼요. 그러면 그 타임이 점점 늦어질 것이고 결국 신규가 안 들어오면 들어올 신규 다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들어올 애가 없으면 그때부터 자금이 못 받아져가지고 알짱이 끝나는 거니까 굳이 주변에 코인하라고 알릴 필요 없다.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올수록 좋은 거다.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구독자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슬슬 인간지표를 삼으면 된다. 인간지표를 알려드린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요 비석형의 차트가 아직은 안 나왔지만 비석에 가까운 이런 윗꼬리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 비트의 흔들기에 따라서 알트들이 조금 눌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끝나면 여기 보세요. 다시 제가 지금 찍는 동안 도지 캔들로 바뀌었잖아요.
이거 1시간 보면 이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얘가 도미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봐야 되는데 도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알트가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비트도 여기서 이게 끝나고 여기 조정이 좀 더 나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 여기서 버티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모양을 좀 더 봐야 됩니다. 저도 이거는 모양을 봐야 돼서 그래서 항상 상승장의 원칙은 그거예요. 조정이 이렇게 가파르게 와도 기간 자체가 짧다.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날 수도 있고 몇 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 뭐 조금 더 가서 일주일 정도 만에 끝날 수도 있는데 사실 일주일보다는 며칠 안 가서 끝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질질질 끄는 거. 이것도 그냥 넓게 보면 횡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모양들이 나온다 싶으면 제가 이제 선물방에서도 그렇고 현물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는 이거 이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상승세기 모양이나 이런 게 그리려고 하고 있고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쓰기 때문에 눌림목이 좀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살짝 눌리는 척을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버텨준다라고 하면 이때는 올라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맞추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왜냐면 우리는 지금 안 가본 길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신고점을 뚫으면 그 신고점을 뚫은 순간부터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과정에서 도미넌스가 올랐었다. 근데 도미넌스가 만약에 이 과정에서 리테스트를 받고 추가적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그냥 완전히 알트라고 인정을 하고 알트 비중을 많이 높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안 오른다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수익을 진짜 무조건 극대화시키고 싶은 욕심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이제 불과 뭐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요? 우린 여기에 있었다. 알트 왜 이렇게 안 가냐라고 난리 칠 때가 있었다. 근데 제가 기다리면 온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냥 차근차근 하다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조금씩 모아가면 된다. 근데 그때 비트코인을 모으는 선택은 이때까지는 결과적으로 보면 맞았는데 요 며칠 사이에 알트가 뒤집어 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코인은 한계가 없다. 항상 뭔가 제한을 두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 키워드를 또 쓸 때가 된 것 같은데 상상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이 변화라는 건 사이클이라는 게 지나고 보면 비슷한 것들을 찾아 나갈 수는 있지만 실시간으로 보면 이번엔 뭔가 이상한데?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변화를 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맞았네 틀렸네 이거를 막 다 쪼갤 게 아니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을. 지금 진짜 중요한 거예요. 대응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승장이라는 걸 자체 큰 틀에서 알고 있으면 아 이거 물려도 살려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비중을 내가 담아서 물렸더라도 멘탈이 나갈 게 아니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급락 눌림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더라도 불타기를 하더라도 항상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첫 진입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만 좀 유의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 좀 나올까봐 SV 같은 것도 보면은 제가 2차 타겟을 원래 멤버십에 이제 91,500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좀 보다가 잠깐 이때 아마 밥을 먹고 온 것 같은데 이때 밥 먹고 좀 오니까 얘가 튀었다가 보시면 90,090까지 갔거든요. 근데 91,500이라서 너무 아쉽다. 아직도. 그래서 이러고 조금 이렇게 내려가길래 제가 어디서 익절을 시켰냐면 보면은 여기 있다. 89,200이죠? 89,200 여기네. 여기서 제가 익절을 시켰단 말이에요. 여기서 익절 시킨 거죠. 1분봉 보면은 여기서 익절 시킨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쭉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멤버십에 오시면 이 상황에 맞춰서 제가 이걸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 이걸 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린다. 그리고 이제 뭐 리플, 시바이누, 비트코인도 이제 익절이 나갔습니다. 1억 1천만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 첫 익절이 나갔고 나머지 타겟을 이렇게 잡았다라는 건데 어쨌든 알트에 대해서 조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또 겁내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되게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거 영상을 계속 차근차근 보시면 뭔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큰 틀에서 상승장이 아니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어쨌든 고각 상승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제부터는 슬슬 어떻게 팔아야 나가느냐 라는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눌림목이 올 때는 겁내지 말고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지금 비트가 좀 골치 아픈데요 이거 그죠? 근데 조금 있으면 얘가 CME 갭이 생길 때이기 때문에 그쵸? 이게 조금 있으면 개장할 시간이 되는데 아마 이게 갭이 생길 거예요. 이제 갭이 어디로 생길 거냐면 위로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요런 대로 지금 얘가 이제 8만이니까 이 정도쯤에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요게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이게 눌림목이 나오면 갭을 채웠을 때 그때 맞춰서 뭐 비트나 알트 같은 걸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고 항상 이 도미넌스 추이는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얘가 이제 리테스트를 하고 뚫으면 다시 도미장이 오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빠질지 이 변곡을 잘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동평균선 365일인가요? 200이다 200 죄송합니다. 200일선 주봉 MA 200일선을 EMA 200일선 여기를 딱 지켜놓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봐야 돼요. 이게 완전히 뚫리고 확정 이탈이 나면 그때부터 알트장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트장을 초기에 못 먹어도 뭐 못 먹는 건 아니지. 왜냐면 이런 것들이 다 올랐으니까. 근데 어쨌든 좀 덜 먹어도 밑에서 이거 비트 잘 샀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고 알트도 여기서 모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냥 단기적으로 급할 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면 진입을 조금씩 하는 거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첫 진입에 많은 비중을 싣지 마라. 항상 뽀모가 올 때마다 많은 비중을 싣게 돼요. 근데 또 너무 적은 비중을 싣다가 또 날아가 버리면 또 거기서 또 여러분들 멘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하락장에는 하락장이라고 멘탈 나가. 상승장에서는 상승장이라고 멘탈 나가.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이 조급함과 싸워야 돼요. 이 상승장에서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나올 수가 있다. 상승장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코인의 상승장은 짧습니다. 얘가 알트장이 정말 시작됐다면 코인에서의 알트장은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에이다 같은 거를 차트를 보면 굉장히 좋은데 얘가 이제 보시면 다 끌게요. 요거를 다 끄고 에이다가 이제 언제부터 상승 시작됐냐라고 하면은 11월 달부터 얘가 본격적인 상승 시작됐어요. 3월 달 이거는 코로나라 다 오를 때라서 근데 이때 회복이 비트가 더 많이 했죠. 11월 20일부터 얘가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 있었냐라는 그런 모양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항상 이 패턴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2020년 11월 20일을 보면은 요때죠. 요때인데 이제 비트가 신고점을 도전하면서 할 때인데 이렇게 비빌 때 에이다가 올라줬고 그 다음 비트가 12월 16일이 있어요. 12월 16일이 왔을 때 에이다가 어디 있었냐 이런 걸 또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지지부진한 단계. 그 다음에 언제부터 올랐냐? 1월 4일부터 급등합니다. 이게 언제냐? 도미넌스가 고점 찍고 빠질 때예요. 보시면 여기죠? 여기 보시면 고점 찍고 빠질 때. 요때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직 이게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요게 아직 남아있을 수 있다. 요 구간이. 그래서 요걸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비트코인 비중을 아직은 조금 놔둬야 된다. 이게 항상 여러분 해칭이라는 개념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놔두고 알트를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좀 참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갔었냐면은 11월부터 1월 3일이니까 거의 한 달 조금 넘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달 넘게 여러분들이 조급함 같은 걸 참으셔야 된다. 그리고 알트들 중에 지금 가는 게 있고 안 가는 게 있고 덜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럼 내가 설사 안 가는 걸 갖고 있더라도 이런 기간이 끝나면 순환으로 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여러 가지 설명한다고 좀 영상이 길었는데 이제 빠르게 나머지 자료들 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선거 후 19일 만에 올타임하에 도달했다. 11월에 알트코인이 다시 급등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좀 타이밍이 빨라질 수가 있다는 거. 저기서는 그때 한 달 좀 넘는 시간이었지만 도미넌스 오르는 기간이 지금은 짧을 수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1월 초만 지나면 장이 엄청 좋아질 거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좋아지고 있고 12월이 되면 더 좋아지겠죠. 그런 항상 기대감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비트코인 이제 시작이다. 폭등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격 탐색 단계에 들어섰다. 이제 처음 이 녹색 선이 찍힐 때를 보면은 때거든요. 신고점을 막상 뚫을 때. 그러면서 이게 찍히고 있던 그런 시점인데 이런 식으로 찍혀주면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찍히면 짧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건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보시면 78K가 첫 번째 타겟이고 이 사람은 두 번째 타겟이 196K 이거든요. 그래서 뭐 132K 13만 2천 달러 주변에서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피보나치 값도 어느 정도 있고 얘가 지금 올라가는 추이를 볼 때 만약에 원래는 이걸 좀 확대를 해보면 이런 데서 조금 쉬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이후에 쉬어갈지 안 쉬어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속적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계속 올라간다면 거의 10만 대나 9만 후반대쯤에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게 12만 같은 거 갖다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 조정이 나온다 이걸 가는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가 만약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도미가 오르는 거를 나중에 얘가 눌림목이 왔을 때 그때 알트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비트가 회복할 때 알트가 회복을 더 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2025년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알트 시즌이 다가올 것이다. 저도 이게 나름 동의하는 게 이번 시즌이 끝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많은 알트들이 사라질 거다. 그리고 구메이저라고 해서 살려주고 하는 그런 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제도권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웬만한 알트들이 좀 좀비 기업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들은 좀 망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요번에 존버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존버를 잘못하면 큰일 난다라는 건 반대로 존버를 하게끔 만들어야겠죠. 그러려면 엄청나게 올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온체인으로 봤을 때 NUFL이라는 게 있어요. 롱텀 홀더를 좀 보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롱텀 홀더는 사실 그쵸? 이게 조금 있으면 유토피아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은 예전을 봤을 때 이러한 구간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쁘지 않다. 2020년 가격이 15,000달러였을 때와 같은 수준이다. 15,000달러면 사실 여러분들 비트코인 고점이 그때 69,000, 63,000 이런 데에서 끝났잖아요.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가 더 많이 올라주면 더 많이 올라줄수록 알트는 더 많이 오를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트가 더 많이 올라야 이게 더 오를 거예요. ETF가 더 난리칠 거기 때문에 그럼 이게 USDC마저도 쭉쭉쭉 받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USDT는 계속 들어올 것이고 이게 보통 알트로 많이 가고요. 이게 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걸로 좀 많이 가는데 왜냐면 ETF 애들이 이걸 가지고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중에 알트장이 더 크게 올 수 있는데 지금 테더는 역대급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면은 현물 가격이랑 선물 가격의 차이가 지금 프리미엄이 지금 500달러 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이낸스 선물 거래 주도로 항상 상승장 초입에 그런 게 있었어요. 고각 상승 초입에.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그걸 반영을 해주고 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ETF 애들이 또 프리미엄을 발생을 시킨다라고 하는 건 얘네들도 지금 과열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한 포머들이 지금 양쪽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중국에서도 지금 보면은 본토 애들 슬슬 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걸 또 풀고 뭐 그러다 보면 뭐 러시아에서도 뭐 한다 그러고 하면은 진짜 엄청난 불장 올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그러고 난 다음에 뜨겁게 타오르는 만큼 차갑게 식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항상 그거는 여러분들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당장 온다는 게 아니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스탠스는 초단기적인 방향도 제가 제시를 많이 하지만 좀 넓게 많이 제시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여기서 괜찮다 라고 얘기할 때도 사실 이 기간이 몇 달이잖아요. 근데 몇 달 동안 또 욕을 진짜 먹다가 이때 막상 되니까 또 달라요 반응이.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 보면 이때 매집하는 건 너무나 잘한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래서 지금 상승장이 예전보단 빨리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옛날 상승장은 항상 연말에 끝나거나 아니면 뭐 4월에 끝났거나 부처빔 전에 끝났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전 상승장들의 기간들보다 짧을 수 있다는 건 뭐 3월에 끝날 수도 있고 2월에 끝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조금씩 있다. 이걸 미리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순간이 되면은 또 좀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일요일에 윗골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또 금토 잘 오르고 윗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또 초단기적으로 영상에서 얘기를 하겠죠. 그때가 가면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뭐 잘 설명 드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나름 잘 설명드린다고 드리고 있는데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이걸 일일이 답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걸 그러니까 답변을 만약에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답변을 보고 다른 사람이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요즘에. 근데 어쨌든 근데 이거를 이제 다 설명을 하나 하는 것보다 그냥 저는 저대로 쭉 가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영상의 길이가 좀 이러다가 좀 길어지는데 이러면 꼭 영상 길이 긴 거 다 안 보고 아니면 5초씩 스킵 뭐 10초 스킵 이렇게 하다가 놓쳐요.
그래놓고 나중에 또 질문을 한단 말이야. 영상에 있는 질문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안 해주셔야 된다. 왜? 그래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더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자, 스탠다드 차트에서 솔라나가 연말 신고점을 돌파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건 뭐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긴 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프가 너무 없어요. 지금 역푸예요, 역푸.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업비트에 테더랑 그 USDC가 원화마켓 상장돼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해외에서 제가 어쨌든 해외 거래소에 돈이 다 있다 보니까 이걸 조금씩 갖고 오려고 그러는데 역푸 때문에 테더를 원화로 바꾸질 못하겠어요. 업비트는 보내놨는데 지금 김프가 좀 뜨면 바꾸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드럽게 안 뜨긴 합니다. 근데 알트가 이렇게 올라주면은 이제 거래대금 보세요. 이 미어 터지는 원래 제 며칠 전 영상만 보더라도 거래대금 다 이랬어요. 제일 높은 것들도. 근데 지금 보면 앞자리가 하나가 생성되고 두 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뜨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미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뭔가 지표로 봤을 때 아직 제 친구들도 연락이 없고 주변에서의 그 제보 같은 걸 좀 들으면 몇 건씩 있긴 한 거 보면은 슬슬 들어오는 건 맞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우르르 몰려오진 않은 것 같다. 근데 본격적으로 우르르 몰려오려는 걸 확인하려면 제일 정확한 지표는 뭐냐면 제 구독자 상승 추이를 보시면 됩니다. 항상 장이 좋으면 그죠? 많은 유동성이 구독자 유동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도 이거를 체크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서 좋긴 하지만 항상 그걸 볼 때 그래도 위험하다고 계속 알려줘야겠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너무 위험하다고 알려주면은 사람이 역포모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위험하다라고 알리는 순간 그 다음에 만약에 좀 더 올랐다 그러면은 이 사람 때문에 못 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하다 보면은 상승장 고점에 물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하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것들은 제가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 단기적인 것도 먹을 수 있게 알려드릴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하려면 많이 영상을 항상 끝까지 그리고 영상 항상 알림 설정해놔서 바로바로 왜냐면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승장은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고 하루에 요즘에 막 2개씩 찍고 그러는데 어제는 제가 1개를 찍었지만 주말엔 저도 좀 쉬어야 되니까 지금 했지만 평일에 막 2개씩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속도를 못 따라갈 정도로 굉장히 빠를 거예요. 상승장이.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알림 설정해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 혹시라도 많이 코인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일단 말리세요. 어차피 말려도 할 거니까. 근데 좀 몇 번 말렸는데 나 그래도 할 거야 하면서 하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유튜버가 있다. 좀 하던데? 라고 이제 하면서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요즘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라던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좀 디테일한 타겟이나 이런 걸 원하시면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멜버십, 텔레그램 링크 와 카톡방 링크 2가지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선물방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8만 달러의 올 타겟은 다 간 게 있고 그 다음에 8만 7천 남은 타겟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또 진입한 8만 5천까지 보고 있는 그런 픽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규분들이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부포자분들 위한 픽도 계속 되기 때문에 선물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